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자, 먼저 대장주 잡아주신 두 종목. 먼저 허반석 파트너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로 들어왔고요. 자, 꼬리주로는 삼성출판사, 유한양행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장주 중에는 먼저 한스바이오메드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 종목은 허반석 파트너의 포트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익절을 하고 난 이후에 바이오 관련돼서 종목 교체들이 약간 있었어요. 포트를 확실하게 좀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스바이오메드 요거 익절한 이후에 확실히 더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Y바이오로직스로 옮겨 탔기 때문에 네, 전혀 아쉽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익절할 당시에도 포트의 종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35,000원까지 근접했는데 34,950원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횡보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체 조직, 뼈 이식제, 인체 조직 은행 아시아 최초 설립을 받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실한 꿈을 먹는 바이오. 예를 들자면 뭐 비만 치료제가 여기서 나온다. 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온다. 확실한 꿈이 있는 바이오거나 아니면 실적인데요. 하나는 흑자로 돌아서는 실적이거나 아니면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따박따박 일정을 챙겨갔었죠. 일정 모멘텀이 확실한 바이오. 이 세 가지 안에서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한스바이오메드는 흑자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고 흑자 전환의 전망이 밝은 바이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35,000원 1차 목표가. 여러분들 이제 차트 이제 다들 보실 줄 아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동그라미가 보이는 구간에서는 매수, 파란 색깔 네모가 보이는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차트를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왔으니까요. 한스바이오메드도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 이수페타시스. 최근 들어서 이제 PCB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 탄력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장대 양봉 그리고 새로운 고가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 오늘 뉴스를 통해서도 3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컨센 상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저의 의상이 파란색입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이 음봉을 떠올리게 될까 봐 파란색 계열은 좀 피하는 편인데요. 아, 그렇죠. 네, 오늘만큼은 좀 따뜻한 하늘색의 소재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마이너스였지만 괜찮아라는 관점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지난주 좀 짧지만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반도체랑 2차 전지의 복귀 흐름 그리고 시장이 흔드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구조는 이미 잡혔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월, 수, 금 심야 토크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불안을 좀 듣고 있고요. 아침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장의 최전방에서 300분 이상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 공략주들 또한 바이오로 오전에는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또 있었는데요. 이 공략주들이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공감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포트폴리오 중심축을 이루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이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12거래일에서 18거래일 동안 하락의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불안함을 알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하락이 아닌 AI의 2막을 준비하는 기세의 재정비다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그 기다리던 신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마이크론, 심텍,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등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던 종목들이 한꺼번에 오늘 기세의 복귀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다시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앞에서 시장이 가장 선행적으로 보는 라인이 바로 HBM 기판 쪽과 패키징 수요입니다. 지난주 내내는 홍조장이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강조했던 것은 환율이나 금리의 소음이 아닌 이 HBM4 가격 인상과 디램 가격의 인상 확정 뉴스를 통해서 제가 거듭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네. 이건 단기 뉴스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판과 PCB는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그 중심에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국민 성장펀드 150조 투자 뉴스까지 겹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에 썰물이 지나가고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이수화학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 이수페타시스 일봉 보시게 되시면 신고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추가적인 상승 범위보다는 기회의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11만 원대 하락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것, 그 이상으로까지 더 우상향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삼성 출판사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까 사랑하는 딸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핑크퐁에 빠질 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 핑크퐁 이게 아무래도 컴퍼니 상장을 앞두고 나서 약간의 뭐 잡음들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이것도 오늘 상승 흐름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노리고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오늘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꼬리주로 갖고 와도 되겠다라는 상징성도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꼽는 꼬리주 중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반등 아니면 반등의 시작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주로 고르려고 꼬리주 쪽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정 모멘텀 속에서 내일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왜 삼성출판사냐? 삼성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 16.77%를 가지고 있고 삼성출판사의 대표이사인 김진용 대표의 장남인 김민석 대표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대표다. 그러니까 부자관계다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출판사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 가치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삼성 출판사 자체만으로도 괜찮죠. 아트박스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통과 영업 마진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삼성 출판사는 최대 지주의 지분율이 61.7%입니다. 그럼 유통 주식 물량이 적은 종목의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살펴보신다면 일정 모멘텀으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적다. 그리고 삼성 출판사와 더 핑크퐁 컴퍼니의 관계가 이러이러하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었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길게 차트를 조금 열어놨는데요. 그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들을 봤을 때는 따박따박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이곳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목표가는 완전 슈팅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단숨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중기 되돌림 라인까지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하방을 지지해주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 속에 내일 있는 상장에 대한 일정 모멘텀이 추가 상승의 동력을 제공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는 반등을 한번 살펴보고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더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또 강하게 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뭐 따따블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자, 관련돼서 역시나 올라가야 삼성 출판사도 도움이 좀 될 텐데 네. 내일 신규 상장주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전략해 주신다면요.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조심하고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청약을 해봤자 네. 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식 수에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어디로 돌렸나? 최대 주주, 주요 주주인 삼성출판사로 눈을 돌려보자. 삼성출판사가 더 핑크퐁 컴퍼니의 16%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승의 흐름을 타게 된다면 삼성출판사의 위치도
만만치 않게 좋다라는 쪽으로 저는 투자의 포인트를 돌렸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도가 트신 분들 그 안에서 잘 트레이딩을 해보시고 저와 함께 또는 저처럼 조금 편안하고 안전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뜨거운 쪽에서의 상승이 이쪽으로 온기가 올 수 있다. 관계가 너무 깊다. 삼성출판사를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꼬리주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유한양행을 들고 오셨어요. 약 10조 가까운 시가총액의 굵직굵직한 바이오 종목으로 상승 흐름 대부분 오늘 좀 나왔는데 유한양행은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이 한미약품, 네. 유한양행, 셀트리온, 그리고 퓨처캠 이렇게 네 종목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다른 바이오 종목들의 강한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큰 방향은 이미 테크와 반도체, 2차 전지의 재점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날 구조가 깔렸다라는 건데요. 정작 지금 눈앞에는 잠깐 커졌다가 켜지는 불빛들이 투자의 심리를 조금 조급하게 만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시장은 지금 숨을 고르는 중이다라는 걸 제가 대장주에서 말씀을 드렸고 확신은 있는데 숫자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거는요. 빠른 자리, 순간의 탄력, 그리고 단기 속도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속도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테마인데요. 이 바이오는 다른 종목들 섹터와는 다르게 10거래일 이상씩 연속적인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기 모멘텀의 중심에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포트의 중심 쪽으로는 저는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철 음식처럼 그 순간 먹으면 정말 맛있기는 하지만 네. 그걸로 식단 전체를 짤 수는 없다라는 게 더 저의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바이오 랠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심 축은 여전히 기술 주도가 엔비디아, AI, 이막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 탄력을 받아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유한양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애프터마켓에서 소개를 드린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미 이 유빅스와 전립선 암 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 해지라는 이슈로 이 내용이 리스크 선 해소의 작용으로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가격이 11만 7천 원대 가격이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를 13만 원부터 14만 원대까지 정해드렸고 1차 목표가인 13만 원대까지는 도달을 해준 모습입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요. 12만 3,300원대에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은 가장 강한 상승을 나타내 주었었던 중요한 가격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관점으로 보신다면 아직까지 13만 원, 14만 원대의 가격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뉴스와 임상 기술 수출주가 이슈엔 단기 탄성이 크게 나오는 구조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 기판주가 들썩이고 있죠. 4분기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수페타시스 대 코리아서킷 그리고 대덕전자. 자, 세 종목 중에 두 분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선택은 대덕전자. 이거는 대덕하니까 한 분이 또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큰 덕이 있는 우리 또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우리 주식미식가 박지훈 파트너는 이수페타시스 오늘 대장주로 들고 오셨는데 꼽아 주셨어요. 그러면은 대장주로 설명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코멘트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진짜 대덕전자를 허 대표님이 들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수페타시스 계속 얘기하려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기판주 흐름이 명확했던 만큼 좀 한 가지 기세가 붙은 종목을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만한 구간은 명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자라고 해서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왔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건 HBM4의 가격 인상 확정 뉴스입니다. 저는 이 코멘트 하나만 보고 반도체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가장 직접적인 수혜선상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수급이 방향을 먼저 보는 구간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주와 단가, 가동률 또한 모두 우상향 구조에 있습니다. 실제로 기판 업계는 HBM 그리고 AI 서버, PCB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TSMC, 엔비디아 그리고 KPX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DDR5에서 HBM 중심으로 수요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 구간에는 추가 매수 전략까지 유효하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대덕전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는 더덕전자 같다. 푹 놔두면은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대덕전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더덕을 얘기하시면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더덕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더덕은 이제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홍두깨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아하. 네, 딱 편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더덕이죠. 불에 약간 구워야죠. 또 구우면 더 맛있죠. 네. 배가 고픕니다. 네. 대덕전자, 더덕만큼 맛있는 종목이고 현재 추세는 우상향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꼭 여러분들 잘 묵혀두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판 관련주가 24년도에는 침체였으나 3분기부터 좀 반등 흐름들이 시작되었고 그 반등이 폭발적인데요. 폭발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결국엔 HBM, AI 서버의 폭발적인 성장인데 고부가 가치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모바일 쪽, AP 쪽의 신제품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모듈용 PCB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결국엔 계절성으로 4분기와 신규 수주가 늘어나는 연말로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기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대덕전자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반도체 패키지, 우주, 항공까지 활용이 가능한 기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 대덕전자고요. 올해보다 내년도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IT센 글로벌 말씀드렸죠. 1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지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온다면 살펴볼 종목이 IT센 글로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전히 저평가 국면인 PBR 2.78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보다 26년도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리고 대덕전자는 보유자 영역으로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그럼 잠깐 보시면요. 네. 캔들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에서 웨이브 차트와 시그널 라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캔들을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블록이 나오는데요. 이를 웨이브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웨이브 차트는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추세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그널 라인도 빨간색 선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10에서 20% 사이의 조정은 내가 감내할 만하다라는 마음으로 대덕전자는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좋아진다. 흔들림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림에도 잘 버텨야 더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대덕전자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와 대기업들이 좀 모였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800조 원의 국내 투자. 자, 이 중에서 공통수의 테마가 될 곳은 어디일까?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AI 그리고 자동화, 전력 인프라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주식미식가 박지은 파트너는 역시나 AI, 첨단 제조, 전력 인프라. 키워드로만 본다면 살짝 다른 것 같지만 거의 똑같은 지금 키워드로 정의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AI, 자동화, 전력 인프라 항상 강조를 좀 해주셨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해보면요. 네. 삼성은 AI 반도체 그리고 팹 공장에 대한 확장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SK는 원래 잘하는 HBM 쪽으로 강화 계속 이어져 나가고 AI 메모리 중심의 이야기.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AI SoC나 아니면 LG는 전장 쪽으로 특화가 되고 있죠. 디스플레이에 대한 확대, 최근 벤츠에 대한 대형 디스플레이 공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LG 중에 가장 뒤에 있는 그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로 전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LG는 전장 쪽 그리고 AI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면 AI 로보틱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를 통틀어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패키징, AI 서버, 데이터 센터 거기다가 더해서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확장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엔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고사양의 HBM이나 데이터 센터가 확장된다라고 한들 전기가 끊어지면 모두 다 깡통, 고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시 돌게 된다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서버의 냉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시 한번 수혜가 돌 수 있는 섹터는 분명하고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 그리고 초고압 전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ESS는 필수적이다. ESS를 만드는데 무엇이 들어가는가?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관련 이벤트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G는 전장, 배터리, 소재, 삼성은 로봇과 4D 이미지 센서, 그리고 SK는 잘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확장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 가운데 핵심은 전력 인프라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ESS 항상 강조를 좀 해주셨고 종목들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종목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기술적으로도 좀 봐주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많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결국엔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최악의 실적에서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첨단 제조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네이버를 조금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전력 인프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정도를 ESS 대장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첨단 제조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 네이버 중에서 저는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장기 포트에 담아둘 만하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께 공식과 같은 거죠. 하락 트렌드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지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이후에 동일한 선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어디선가는 저항이 나왔는데 어디선가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이 구간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기술적 지지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니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장기 관점의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도 역시나 비슷한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포트가 또 다 로봇이잖아요. 아, 그렇죠. 결국에는 플레이어는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도 로봇을 봐야 되고 이전부터도 로봇을 봐야 했고 앞으로도 로봇을 봐야 되고가 다 맞거든요. 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루 종일 SK 하이닉스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력 설비의 원인과 그다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든 근원의 본질은 SK 하이닉스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어서 설명해서 제가 제 키워드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한국 제조업을 AI 기반으로 다시 짠다 이것입니다. 이 삼성은 파운드리와 HBM AI 서버라인 증설에 당연히 기여를 할 테고 SK는 반도체 소재와 패키징 투자를 확대하겠죠. 그렇다면 LG는 전기차와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강화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줄 테고 현대차는 로봇과 항공 모빌리티 전기차 플랫폼을 확대할 겁니다. 이 네 기업이 같이 가는 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AI 전력 첨단 제조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SK하이닉스를 하루 종일 언급을 하면서 전력 설비 테마에서도 SK하이닉스, 제 포트에서도 SK하이닉스, 결국 공통 수혜주는 SK하이닉스다라는 걸 강조를 드렸고 목표가 또한 98만 9,500원대까지 설정을 해드리면서 금요일에 하락분 자체도 오늘 회복으로 다 완회를 한 모습이죠. AI와 HBM의 절대적 중심이고 이 4대 그룹 전체의 KPX가 하이닉스 쪽으로 수요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하셔야 될 메인의 키워드입니다. 저의
방향은 그래서 늘 같습니다. 어. 지금의 이슈들은 결국에 한 방향을 가기 위한 명분이 될 것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최근에 공략주도 흐름이 제 로봇주들의 포트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주 정도는 좀 정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상승하는 최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종목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그건 네. 질문해 주시죠. 어떤 종목들을 또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삼성 쪽에서는 원익 IPS라는 종목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고 네네. 오늘 대장주에서도 기억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SK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이제부터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저의 의견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저의 또 탑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무벡스 등등 이 로봇에 기여하는 산업들 중심으로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이너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GM에 이어서 테슬라도 탈중국 선언을 했죠.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은 또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두 분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마이스트로 허반석 파트너는 LG 이노텍을, 주식 미시가 박지훈 파트너는 DB 하이텍을 꼽아 주셨어요. 일단 뭐 우리가 테슬라 보통 수혜주다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좀 생각이 마련인데 두 분 다 일단은 조금 다소 우회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먼저 LG 이노텍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LG그룹주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LG 이노텍을 꼽았습니다. 그렇죠.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관련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결국엔 카메라 모듈 하면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조금 더 보자면 나무가 이런 종목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LG 이노텍은 테슬라 쪽으로 들어간다. 근데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안에 이제 내부 모습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사람의 눈을 닮은 카메라 렌즈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발표를 하기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로 온리 비전으로 결국에는 카메라만으로 작동하게끔 하겠다라는 전략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간다. 온리 비전, 카메라만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에 대한 모듈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한국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장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집중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저는 LG 이노텍 조금 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한다면 삼성전기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나 LX 세미콘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나 LX 세미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지훈 파트너는 이제 DB 하이텍은 다소 정말 의외이긴 합니다. 어떻게 좀 스토리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지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DB 하이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의 중국산 전력 반도체 축소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이 IGBT라고 해서 전기차나 전력 장비에 들어가는 고전압 그리고 또 고출력의 칩인데요. 이것과 이 모스펫이라고 차량용 반도체에서 고전압, 고전력을 다루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중국 의존도 대체의 최적의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 완성차 파트너와 이미 레퍼런스 또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중저전력 차량용 칩은 이 중국에서 한국 전환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의 탈중국이 본격화가 될수록 중국의 IGBT와 그다음 모스펫 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과 대만인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라인을 갖춘 이 DB 하이텍이 레퍼런스적으로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 보시게 되시면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주봉과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요, 전고점 꼬리들에 달려있는 85,000원대를 도전해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종목들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네. 가장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고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고점을 달리는 종목들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가격부터는 우리가 85,0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